네, 이번에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 업종과 종목 리포트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은행, 증권, 스몰캡, 업종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자라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은행, 증권, 스몰캡 리포트고요. 키움증권에서 올해 1월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이면 제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스몰캡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을 매수하시기까지 종목 선정 방식을 탑다운 방식을 선택하시면 어떨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를 이끌 모멘텀 또는 현 구간에서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올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를 함께 보시고 추후 이제 이번 주 기간 동안 가능하다면 이 업종 내에서의 종목 리포트까지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결국 경기 부양을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1년도 증권 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 업종으로 은행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망 업종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리포트의 요약 부분을 좀 보면 증권 산업은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고 해서 결국엔 지금 증시의 호황 그리고 유동성 강세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엔 증권 업종의 수익성 개선, 이익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은행 중 가장 양호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수익률은 부진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은행권에서 이익 다변화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증권업 호황에서 대형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업종, 금융지주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증권업종에서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은행업종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부동산 자산의 증가, 이것이 위험자산이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인데 경기가 회복되면 외환 시장도 안정되고 미국 금리 상승까지도 동반이 된다면 정책적으로도 은행과 증권업의 성장성은 성장에 대한 여건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서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지속해주고 있고요. 얼마나 가계부채가 위험한가, 그리고 그 위험한 시기, 언제쯤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이 앞으로 가계부채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선제적으로 정부는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신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혜 종목 그리고 수혜 섹터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부채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이루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9년 6월 이후에 빠르게 상승한 이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을 초래했는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그리고 위험 자산의 상승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급등, 자산 시장의 버블, 그리고 물가 문제로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2030 세대들의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업에 대한 위험 자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이후, 그리고 가장 최우선 문제로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해 볼 포인트입니다. 경기 부양에서 시장 안정으로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통화 정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뭔가 막혔던 소비, 억눌렸던 경기에 대한 부분을 금융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려는 글로벌 각국 정부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뭔가 안정, 내실화, 이런 부분으로 정책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핀테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이 수월했다면, 앞으로는 그 규제를 조금 강화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예해주던 부분들을 이제는 축소하겠다. 그리고 주택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공공중심의 주택 확대를 통해서 LH 사태가 복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결국 정확한 시기의 예측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부분이 이러한 산업과 스몰캡 섹터 리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이제 증권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리포트에서는 주식 투자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거래 대금과 예탁 잔고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대에서 주식 투자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그 길목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미 슈팅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지만, 지금부터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가 대세죠. 이러한 증시 호조의 지속으로 21년도 증권사 수익이 상승했고 증권사 주가들도 상승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리포트에서 뽑아볼 부분은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21년도 기준으로 4대 증권사 평균이 13.2%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꾸준히 4대 증권사 평균 값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를 조금 더 추천하고 있는, 그리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끝으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 업종이라는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2016년, 17년 은행 업종의 호황 이후에 그 뒤로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년 3월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주요 은행 중에 국내 은행 업종이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뭐 배당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배당 규제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중심으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업종에서의 영업 강화, 그리고 이익 다변화, 이익 안정성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고배당 수익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우량 대형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주주에 대한 부분들도 눈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에 대한 강점을 지닌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키움증권 리포트이기 때문에 국내 리테일 점유율 30% 이상이 키움증권이 차지하고 있어서 굳이 자사에 대한 토픽을 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 등 대형 지주 회사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번 주는 이렇게 월요일 은행 증권업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포트 전문이나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이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증권과 은행 업종의 안에서 기업 리포트도 한번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